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꽤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더불어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로 시작해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10도 이상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도 많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내린 뒤 영하권 추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포항에선 50만 모든 시민이 지진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법률 전문가들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일괄 배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지진 소송 관련 수도권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댐 붕괴 사고 등 정부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포항 시민을 돕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50만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각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시효 때문에 지금 전부 원고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효 문제만 해결되면 뭐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소송 외에 또 다른 소송이 계속돼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이번 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나 법률 재개정 없이 정부가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면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발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부터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입장 발표를 이 판결이 2심 판결을 하고 또는 대법원 판결 난 쯤에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게 지금부터 하더라도 기대는 그때쯤 하는 걸 하고 그래야만 나머지 45명이 소송을 안 해도. 내년 3월 20일 전에 정부의 소멸시효 연장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모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가 소멸시효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괄 배상하면 좋고. 법조계에선 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괄 배상도 가능하면 가능하고 이거는 정말 국가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포항시 입장에서는 일괄 배상이 되든 안 되든 포항시에서 좀 중간에서 그런 걸 중재 시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수도권 법률 전문가들은 또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아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나 현수막 게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이나 경북의 민주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경북도 의회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 경상북도는 지방시대 정책 강화에, 교육청은 돌봄교육 확대에 각각 예산 집행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12조 6,078억 원, 올해보다 약 4%, 5,257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의 영향으로 경북의 재정 자립도는 올해보다 2%포인트 낮은 25%로 내려앉았고 재정 자주도도 4%포인트나 줄면서 간신히 40% 선에 턱걸이했습니다. 국가 투자 예산과 이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용이 일반 회계의 70%에 달하는 상황이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내년 경상북도의 신규 사업은 대학과 기업을 필두로 한 지방시대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경북 KUCT 프로젝트에 110억 원을,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에 50억 원,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에 30억 원 등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7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등이 8억 원 삭감됐고 조직 내 내홍을 겪고 있는 도립예술단 관련 운영비 등 10억 원, 그리고 부실한 부동산 운영을 지적받은 경북체육회 운영비가 7억여 원 줄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또 불효불급한 이 사업들은 제대로 많이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학교교육,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들을 이번에 투자를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5조 4,54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688억 원, 약 8% 감소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육의 힘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경북교육은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학습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은 5살 유아에게 월 5만 원의 교육비를 추가하는 등 누리과정비 신규 지원에 110억 원을 투자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에 278억 원,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에 19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따뜻한 행복교육 지원 사업 26억 원, 경북 미래학교 운영비 12억 원 등 모두 143억 원인데 이 예산은 재해재난 예비비 증액에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의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2007년 개설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액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이소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달 기준 42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늘었고 지난해 전체 매출액 382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회원 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13만 3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66%가 서울과 경기 등 경북 외 지역 회원이어서 사이소가 전국 단위 쇼핑몰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특정 분야 기피가 심각합니다. 특히 공공병원은 이 분야 의사 부족이 만성화되다시피 했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찾는 대구 보훈병원은 심지어 몇 년째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도 있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보훈병원은 이런 시간부터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진료과는 이름만 있을 뿐 진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예약이 안 되고 이제 당일 진료로 이제 오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막 불만으로 막 간호사한테 괜히 화를 내고 뭐 이런 걸 빠지가지고 또 병원에 간 사람들인데 선생님은 구해야 뭐 진료가 이루어질 거니까. 대구 보훈병원 호흡기 내과는 의사 정원이 2명인데 3년째 한 명도 없습니다. 내분비 내과 역시 의사 2명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 26개 과의 의사 정원은 59명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의사 수는 50명으로 6개 과의 의사 9명이 부족합니다. 개원하시거나 타병원으로 이제 좋은 조건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여기서 이제 진료 받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검사 예약 자체가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대구보훈병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상위 군경 등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운영은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보다 떨어지는 처우 개선 요구가 많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은 임금 총액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의사 보수를 높이면 다른 직종의 보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의사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6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장 전역에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해 강풍과 한파에 대비하는 한편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소통과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 노점상 단속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비소 중독 증상으로 영풍 석포재련소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왜 공정상에도 없던 맹독가스가 누출된 건지,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나 시설은 없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원청만 560명, 하청 7개 업체에 3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아연 생산업체 영풍 석포재련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중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고독성 아르신가스가 유출된 경위와 함께 유해가스 감지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또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등 영풍 측의 관리 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또 통상 2시간이면 끝날 모터 교체 작업이 왜 6시간가량 이어졌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재해 관련해가지고 안전조치 안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게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에 기인한 것인지 중대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고가 난 조액 공정과 유사한 공정에서 비소를 포함한 중금속 중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임시 건강 진단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60대 노동자에 대한 시신부검과 합동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숨진 노동자의 소변에선 치사량 6배에 이르는 2ppm의 비소가,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1ppm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봉화경찰서에서 사건 수사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향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포재련소는 지난 2012년도에는 공장 내 추락으로 노동자 1명이, 18년에는 아연 슬러지를 처리하던 노동자 1명이 중금속 흡입으로 숨지는 등 2000년 이후 3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45건의 크고 작은 부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오늘부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뉴스투데이에서 소개합니다. 경주시 주식회사 제일금속 조덕수 회장 1,000만 원, 경주시 주식회사 상복명과원 1,000만 원, 경주시 주식회사 바이크원 500만 원, 경주시 주식회사 대산금속 권영훈 대표이사 300만 원, 울진군 우리진 가족회 300만 원, 경주시 초록옹달샘 200만 원, 경주시 용강동 초원 종합상사 10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박노환 100만 원, 영덕군 축산면 이윤성 10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직원 일동 6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삼음리 이재달 5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금호수산 대표 김명조 50만 원, 영덕군 축산면 박한종 5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산속 화전골 최동조 50만 원, 경주시 황성동 이재익 40만 원, 경주시 월성동 순머리마을 주민 일동 30만 원, 영덕군 달산면 대지 1위장 정동원 30만 원, 울진군 한전 울진지사 3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강리 1, 2 이상호 이장외 주민 일동 20만 원, 영덕군 축산면 박천균 문향선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원황 1위 김제도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원청리 마을회 일동 20만 원, 영덕군 영덕읍 LG전자 영덕점 심창훈 20만 원, 영덕군 영덕읍 태우건축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사천리 이규현 이장외 주민 일동 15만 원, 영덕군 달산면 덕산 1, 2 경로당 회원 일동 15만 원, 영덕군 달산면 주흥 1위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대화호 강대수 10만 원, 영덕군 영덕읍 9mm 김종길 10만 원, 울릉군 울릉읍 도동 1, 2 경로당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단층 조사와 내진 보강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과기부, 해수부 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제3차 지진 방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단층 조사 관리와 공공시설물,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간 추진해온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와 어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3km 구간의 북방파제는 높이가 4.5m에서 6.5m로 올라가고 육지와 인접한 어항 방파제도 2.9m 높아져 항만 안정성과 배후 지역의 침수 방지 기능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와 어항방파제 보강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128억 원을 투입해 6년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어제는 꽤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더불어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10도 이상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도 많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김천은 6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2도, 김천은 9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7도고요. 문경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10도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강풍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출발해 낮에는 10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내린 뒤 영하권 추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